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나라 TV입니다. 요즘 그 탄핵 정국의 가장 어려운 분이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그 힘내시고 용기 잃지 마시고 나라와 민족, 국민을 위해서 꿋꿋이 버티시고 투쟁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애국 시민, 애국 국민들이 대통령님을 지지하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 대열에 서서 대통령님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대통령님 화이팅 하십시오. 저는 그 한동훈과 이재명 씨를 보면서 섹스피어의 맥베스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욕망, 그러니까 나쁜 욕망으로 인해서 어떻게 파멸하는가에 대해서 어떻게 사람을 배신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들도 물론 잘 아시겠지만 맥베스는 셰익스피어 4대 비극 중에 하나죠. 그래서 전체적인 간단한 줄거리를 여러분들에게 원고를 준비한 원고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맥베스가 스코틀랜드의 내란을 진압하고 돌아오는 길에 마녀들을 만나게 됩니다. 마녀들은 맥베스의 앞으로의 운명을 예언하게 되는데요. 영주가 될 것이다,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마녀들은 맥베스 앞으로 운명을 이렇게 예언하게 되었죠. 악마의 이런 예언에 처음엔 주저하지만 부인 레이디 맥베스의 설득으로 아주 무서운 음모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왕을 덩컨 왕을 자기 성으로 초대를 해서 결국은 살해하고 왕위를 찬탈합니다. 왕위에 오른 그 맥베스는 왕권의 자리를 빼앗길까봐 정적이다고 싶으면 다른 사람들을 모조리 살해를 합니다. 이후 그는 광기에 빠져가며 숨길 수 없는 죄의식에 시달리게 됩니다. 급기야는 맥베스와 그의 부인과 함께 정신분열 증세를 보이기도 합니다. 이때 해외에 갔던 그 덩컨의 아들들, 왕자들과 다른 장군이었던 맥두프는 맥베스에게 반기를 들고 일어나서 전투를 선언합니다. 맥두프라는 장군이 전투를 해서 맥베스의 목을 베고 스코틀랜드의 왕위에 다시 오르게 되는 그런 비극적인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그 맥베스의 이야기를 보면서 정말 그 한동훈이 또한 이재명이 어떻게 사람을 배신하고 욕망에 끄달려서 결국은 파멸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보면서 정말 이 나쁜 욕망은 그 사람을 정말 파멸로 이끌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한동훈 씨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검찰 시절에 후배인 한동훈 씨를 이렇게 잘 돌봐주고 또 같이 성장하고 또 동고동락하면서 20년 동안을 같이 했다고 하죠. 그래서 대통령이 되어서도
한동훈 씨를 계속 챙기면서 요직에 앉히고 또 결국은 당대표로까지 시켜줬는데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배신해서 자기가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지게 되면 자기가 뜰 수 있다라는 두각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오판 때문에 결국은 배신을 하고 결국은 탄핵 정국에 접어들게 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또 많은 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뭐 대통령이 이런 것들이 대통령이 어떤 인사를 잘 했었어야 하는 어떤 근본적인 책임은 대통령님께 있지만 대통령을 잘 보좌해서 정말 윤석열 정권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성공한 정권이 된다면 한동훈 씨도 그와 더불어서 어떤 대권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반열에 이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의 큰 오판이죠. 정말 배신을 통해서 자기 정치를 하려고 하는 그런 의식이 강히 있기 때문에 결국은 당대표로서 쫓겨나게 되고 그리고 지금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전락해버린 경우잖아요. 그래서 이 셰익스피어의 맥베스의 이야기를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한동훈과 이재명과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나눠볼까 합니다. 셰익스피어의 맥베스는 인간의 야망과 도덕적 갈등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비극적인 이야기입니다. 맥베스는 스코틀랜드 왕국의 장군인 맥베스가 권력을 향한 집착에 사로잡히면서 도덕적 붕괴와 결국 자멸을 하는 과정을 그린 작품입니다. 맥베스는 새 마녀로부터 왕이 될 것이라는 애언을 듣고 그 애언을 실현하기 위해 음흉한 계획을 실행합니다. 그의 아내인 레이디 맥베스는 그를 부추기며 두 사람은 덩컨 왕을 살해하여 왕위를 차지를 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 맥베스가 어떤 그 덩컨 스코틀랜드 왕인 덩컨 왕의 어떤 총애를 받았죠. 윤석열 대통령님과 한동훈 씨 관계처럼. 그런데 어떤 그 마녀들의 어떤 속삭임을 들었던 것이죠. 그거는 뭐냐면 마녀들의 속삭임보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한동훈 씨라는 작자는 검사 시절부터 어떤 그 큰 야망 또는 큰 꿈을 큰 욕망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거는 어떤 권력욕 또는 지배욕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 권력을 쥐게 되면은 그 권력을 사유화할 때부터 이제 지배욕이 생기게 됩니다. 어떤 그 권력이 주어지면은 그 권력을 선한 영역에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은 좋은
어떤 힘이 되고 에너지가 되는데 그것을 어떤 이기적인 욕망으로 쓰게 되면 어떤 그 상대를 지배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고 또는 나라를 지배하고 그런 지배욕이 생깁니다. 그런 지배욕으로부터 어떤 독재가 생겨나게 되고 많은 국민들이 많은 사람들이 어떤 도탄에 처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맺게 되죠. 그래서 이 맥베스가 스코틀랜드를 어떤 이제 그 진압을 하고 나서 덩컨의 왕의 어떤 그 신복으로서 신하로서 덩컨 왕을 잘 보좌하고 정말 잘 이끌어줬다면 덩컨 왕이 맥베스를 더 사랑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이 맥베스가 어떤 그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야망, 욕망이 어떤 오염되어서 이제 이런 결정, 덩컨 왕을 죽이는 그런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이 맥베스가 덩컨 왕을 죽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결정적인 도움을 준 사람, 작용을 한 사람이 그의 아내이죠. 레이디 맥베스라고 불려지는데 이제 덩컨 왕을 이제 맥베스의 성으로 초대를 해서 이제 덩컨 왕이 이제 잠을 잘 때 이 그의 부인인 레이디 맥베스가 맥베스를 설득을 합니다. 저 덩컨 왕을 죽여서 우리가 왕위를 찬탈해야 된다라는 그런 꼬드김이 있었죠. 그래서 이 내용도 한동훈 씨와 오버랩되면서 굉장히 한동훈 씨와 닮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한동훈 씨의 와이프인 그 진은정 씨가 굉장히 그 수제죠. 또 변호사로서 또 그의 뭐 아버지나 그 선대들이 뭐 검사 출신이고 그런 어떤 뛰어난 그 머리와 지식을 가지고 어떤 그 야망이 있었던 욕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권력욕 또는 지배욕이 마음속에 작용을 했겠죠. 진은정 씨를 보면 굉장히 미모가 뛰어나요. 얼굴을 보면 굉장히 그 관상학적으로 미인에 속하는 관상이시더라고. 그런데 이제 뭐 이제 전체적인 골상을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 그 정도의 어떤 관상이면 굉장히 그 귀족상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어떤 그 나쁜 욕망을 갖게 되면은 그 권력과 지배욕이 강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씨의 와이프인 진은정 씨의 어떤 그런 남편이 어떤 큰 권력,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큰 권력을 갖게 되면 본인도 그런 그 권력과 지배욕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결국은 명예와 부와 권력을 쥐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뭐 인간들이 다 그런 욕망들을 가지고 있지만 특히 그 어떤 권력욕, 지배욕을 가진 사람들이 풍요로움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완벽한 외모, 그런 가운데 그런 욕망들이 불타오를 수도 있죠. 그 후 이제 다시 맥베스의 이야기를 이어가자면, 그의 아내인 레이디 맥베스는 그를 부추기며 두 사람은 덩컨 왕을 살해하여 왕위를 차지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범죄는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하고 맥베스는 죄책감과 두려움에 휘말려 점점 더 폭력적이고 냉혹한 인물로 변합니다. 한편 벤코우와 맥더프는 그와 대립하며 맥베스의 통치를 끝내기 위해 싸웁니다. 그 맥더프와 벤코우는 그 당시에 귀족이었던 것 같아요. 그 맥베스의 어떤 친구 개념이었는데, 맥베스는 야망이 어떻게 인간을 타락시키고 도덕적인 기준을 무너뜨리며 결국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잘 보여주는 작품 중에 하나이죠. 도덕적인 그 그러니까 욕망이, 그러니까 그 야망이나 욕망도 선한 영역, 또 선한 영향력으로서 행사되어진다면, 추구되어진다면 인간을 더 고양시키고 더 발전시키고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지만, 그 나쁜 욕망, 악한 욕망을 지녔을 때 그 욕망으로 인해서 타락을 시키고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도덕적인 기준을 무너뜨리면서 결국은 치명적으로 어떤 파멸을 한다는 교훈을 주는 그 작품이죠. 이 맥베스 작품에서 가장 두드러진 주제는 욕망과 도덕입니다. 맥베스는 처음에 덩컨 왕에게 충성을 다하는 장군이었지만 세 마녀의 애원을 듣고 왕이 될 가능성을 알게 되면서 야망에 눈이 멀기 시작합니다. 그는 처음에는 이를 단순한 호기심으로 받아들였지만 점차 자신의 권력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의 부인 레이디 맥베스는 그의 욕망을 부추기고 덩컨을 살해할 계획을 세웁니다. 이들의 결단은 결국 도덕적 갈등의 시작을 알립니다. 왕인 덩컨을 죽인 후 맥베스는 죄책감을 느끼며 후회하지만 이미 살인이라는 도덕적 선을 넘었기에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처럼 맥베스는 단 한 번의 도덕적 선택이 그의 운명을 바꾼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레이디 맥베스의 부인은 남편보다 더 야망적이고 도덕적 기준을 넘어서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왕이 되는 것을 꿈꾸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이든 해야 한다고 믿는 여인이었습니다. 덩컨을 죽일 때 그녀는 맥베스의 약한 심리를 이용해 그를 부추기고 범행을 실행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후에 맥베스가 점점 더 폭력적으로 변하고 결국 그녀 또한 죄책감과 후회로 고통을 받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진은정 씨가 생각이 나더군요. 물론 그 한동훈 씨도 검사 생활을 하면서 아주 그 특출한 실력도 있었겠지만
피고인, 그러니까 그 피의자들을 이제 나쁜 범인들도 있었겠지만 박근혜 대통령님처럼 어떤 대통령을 어떤 수사하고 어떤 그 구속시키는 차원까지 간다는 것은 굉장히 이 양반이 치밀하고 집요한, 그래서 그 어떤 상대를 지배하고 무너뜨려야 하지만 자기 자신이 이렇게 올라설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고, 그 과정이랄지 그 노하우랄지 그런 어떤 심리를 다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그 박근혜 대통령을 이제 구속시키면서 이 사람이 큰 인물이 될 수 있다. 자기 자신도 어떤 대통령이 될 수 있다. 그런 욕망을 가질 수 있었겠습니다. 또한 그의 와이프인 그 진은정 씨도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남편이 어떤 대통령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면 남편과 더불어서 권력을 지니고 그 나라를 지배할 수 있다라는 그런 안 좋은 욕망에 그 추구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씨가 그 아버지처럼 또는 형님처럼 그렇게 잘 대해 주었던, 또 이끌어 주었던 그 윤석열 대통령을 배신하게 될 수 있는 배경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어서 한동훈 씨가 그런 그 안 좋은 욕망을, 또 대통령을 배신하는 그런 행위를 할 때 옆에 있던 그 부인인 진은정 씨가 정말 착한 아내였다면 한동훈 씨에게 그 충고를 했겠죠. 여보,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키워주고 이끌어 주셨는데 지금 우리가 그 욕망에 끄달려서 배신하면 되겠느냐, 그런 식으로 해서 만류를 했겠죠. 정말 그 착한 아내라면, 지혜로운 아내라면. 그런데 한동훈 씨와 진은정 씨는 그 유유상종이라고 나쁜 욕망과 권력욕, 지배욕이 너무 강했던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유상종이라고 그들의 어떤 그 욕망의 뜻, 욕망에 대한 의지, 이게 합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진은정 씨가 어떤 기획할 수도 있고, 또 한동훈 씨가 그에 그 발맞춰서 이제 손발이 맞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번 참에 우리가 대통령과 각을 지고 한번 우리가 부상을 해보자, 두각을 나타내보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레이드 맥베스는 그녀의 남편보다 더 야망적이고 도덕적 기준을 넘어서는 인물입니다. 그녀는 남편이 왕이 되는 것을 꿈꾸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이든 해야 한다고 믿는 여자였습니다. 덩컨을 죽일 때 그녀는 맥베스의 약한 심리를 이용해 그를 부추기고 범행을
실행에 옮깁니다. 방금 이야기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씨보다 어떻게 보면 진은정 씨가 더 그 욕망 추구 등 권력욕, 지배욕이 강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어렸을 적부터 교육받고 또 보아왔던 것들, 그러니까 검사라고 하는 나쁜 검사들은 그렇잖아요. 어떤 그 피의자들을 범죄들을 막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해서 집어넣고 구속시키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나쁜 검사들은 그런 검사들도 있죠. 어떤 조서를 조작해 가지고 피의자를 그 죄도 없는 피의자를 피의자로 만들어서 구속시키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보아왔던 진은정 씨야말로 어떻게 보면 한동훈 씨보다 더 욕망이 강한 여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씨와 그 합을 이룬 거기 때문에 한동훈 씨가 대통령을 배신하도록 부추긴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레이디 맥베스 부인은 정신적 붕괴는 그녀가 처음엔 강하고 결단력 있는 인물로 등장을 했으나 점차 죄책감에 눌려 미쳐가는 과정을 통해 인간의 도덕적 한계와 그로 인한 비극을 잘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맥베스와 그의 부인은 어떤 도덕적인 한계를 이제 맞이하게 되죠. 사실 그 사람을 죽인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사람들은 영적으로 굉장히 그 피폐함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는다는 거, 그거는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양심의 어떤 소리와 양심의 어떤 진동으로 말미암아서 그 무척 괴로움을 맞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맥베스는 그 굉장히 이제 혼란을 겪게 되고 이제 도덕적인 어떤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맥베스의 야망은 그가 살아가면서 쌓아온 도덕적 가치와 충돌을 합니다. 세 마녀의 애언은 그에게 왕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제시하지만 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그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애언을 믿고 갈등하는 정도였지만 점차 그 애언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결단을 내립니다. 그 덩컨 왕을 살해한 후 맥베스는 그때부터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도덕적 부담을 지게 됩니다. 이 무거운 죄책감은 그를 점점 더 불안하고 폭력적인 인물로 변화시키고 끝내 자멸에 이르게 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덕적인 잘못을 범하게 되면은 이제 그 양심의 어떤 그 거리낌이 이제 줄어들죠. 그와 더불어서 어떤 그 죄책감을 어떤 그 무뎌지게 하기 위해서, 그 잊기 위해서 어떤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면서 이제 더 폭력적이고 이제 악마화 되어 가죠. 그러면서 어떤 파멸을 하는 과정을 이제 겪게 됩니다. 저는 그 한동훈 씨의 그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서 한동훈 씨가 그
정말로 윤석열 대통령을 잘 지지하고 또 보좌하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남은 임기를 잘 채울 수 있도록 성공하는 대통령이 되도록 잘 보좌했었다면 정말 그 아주 훌륭한 지도자 대통령의 반연에 이르러서 많은 국민들, 많은 그 보수 우파 또는 애국 그 시민이나 애국 국민들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어떻게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서 그런 머리가 좋은 사람이 그 윤석열 대통령을 잘 보좌해서 성공시키면 본인이 바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알았을 텐데 본인 스스로가 어떤 핸디캡을 가지고 있을까요? 아니면은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그 열등감을 느꼈을지 모르겠는데 배신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국힘당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죠. 그래서 결국은 그 많던 뭐 40% 되는 지지율을 정치적인 어떤 큰 자산을 다 까먹고 소진해버리고 이제 어떤 낭인처럼 돼버린 경우잖아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한동훈 씨가 또 제기해서 어떤 그 정치 세력들과 연대해서 또 부상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배신자 또는 그 패배자적인 그런 어떤 딜레마에 빠져서 한동안 정치 일선에 나서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맥더프는 그러니까 맥베스를 죽여서 이제 다시 왕권을 되찾는 사람이죠. 맥더프는 이와 대조적으로 맥더프는 맥베스와 반대되는 도덕적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맥더프는 맥베스 폭정에 맞서 싸우며 결국 그를 물리칩니다. 맥더프의 도덕적 선택은 맥베스와의 갈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맥베스는 권력의 눈이 멀어 도덕적 선택을 저버리지만 맥더프는 자신의 나라와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싸웁니다. 맥더프가 맥베스를 물리친 후 그는 단순한 복수의 차원을 넘어 도덕적 승리를 이룹니다. 그의 선택은 도덕적 기준을 지키는 것이 결국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기서 보면은 뭐 이름도 약간 비슷하지만 맥베스는 왕위를 찬탈했지만 맥더프는 덩컨 왕의 어떤 그 신학적인 사람이죠. 귀족인데 이 사람이 이제 맥베스의 어떤 그 독재와 어떤 악한 폭거에 이제 그 반기를 들고 이제 결국은 이제 전쟁을 선포를 해서 하죠. 근데 이제 맥베스는 그 맥베스와 맥더프의 이제 중요한 다른 점은 도덕적 갈등을 통해서 어떤 선한 싸움에서 맥베스는 악마와 그 결탁을 해서 결국은 그 도덕적 타락을 하게 되고 맥더프는 그 도덕적 기준을 지키면서 그 나라와 민족 그리고 국민들을 위해서
공익적인 일을 하면은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맥베스의 이런 도덕적 타락, 어떤 욕망 추구는 결국 그 파멸을 하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결국 맥베스는 인간이 얼마나 욕망에 사로잡히면 도덕적 기준을 저버릴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맥베스는 권력에 대한 욕망이 인간을 얼마나 타락시킬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드러냅니다. 그의 비극적인 결말은 도덕적 선택의 중요성과 인간이 자신의 도덕적 나침반을 잃었을 때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지를 경고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서 제가 이제 한동훈 씨와 이재명 씨를 이제 떠올리게 됐는데, 이재명 씨를 이야기를 해보면, 이재명 씨는 어렸을 적부터 그 뛰어난 두뇌로 독학을 해서 법대까지 가고 결국은 변호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장 시절 성남시의 시장으로도 등극을 하는 그런 전설적인, 어떻게 보면 정말 뛰어난 능력의 소유자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척박한 환경에서도 굴하지 않고 그 어떤 성공에 대한 그 부에 대한 그런 욕망을 키워왔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남시에서 어떤 기회가 되고, 그래서 그 기회로 시장의 어떤 권력을 쥐게 됐죠. 그래서 시장으로서의 역할을 잘 했었다면 이제 이재명 씨가 지금처럼 그 사법 리스크를 껴안지 않고 정말 자연스럽게 이렇게 지도자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남 시절에 어떤 나쁜 욕망을 갖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쁜 권력, 어떤 지배욕이 이제 작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어떤 종북 좌파 세력들과 결탁을 해서 결국은 그 힘을 얻어서 성남시를 장악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각종 어떤 건설 사업, 또 어떤 이권들의 이제 합법적인 형태로 이제 그런 이권을 챙기게 되죠. 그래서 막대한 자금력으로 어떤 정치권과 또는 사법권을 매수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이재명 씨는 더 강한 꿈을 꾸게 되죠. 더 강한 어떤 지배력, 더 강한 권력을 꿈꾸게 됩니다. 이제 성남 시절부터 이제 그런 꿈을 달성하기 위해서 본인의 어떤 도덕적인 어떤 그런 마음의 상태와는 반대되는 그런 워딩을 하죠. 사이다 발언을. 그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말이 허경영 총재께서 말한 내용을 이제 인용을 하면서 이제 사이다 발언을 이제 쏟아내기 시작했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라의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도둑놈이 많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부패 또는 적폐를 척결해야 된다라는 그런 워딩을 하면서 대중들에게 큰 인기를 얻었죠. 저 또한 그 이재명 씨를 처음에는 그런 그 사이다 발언을 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그를 지지를 했었고 그랬는데 어떤 그의 어떤 과정들을 이렇게 보면서 굉장히 잘못되어 있다라는 게 눈에 선하게 직접 대면하지 않았어도 직접 그 같이 하지 않았어도 선하게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재명 씨는 성남 시민들에게 배신을 했고 또 경기도민들에게 배신을 한 차원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의 어떤 큰 권력욕 또는 지배욕을 위해서 그런 욕망을 달성하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죠. 그러니까 어떤 그 자기가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악마와도 결탁을 해서 사람도 죽일 수 있고 또 도둑질도 해서 자기 어떤 욕망을 정치하려는, 그리고 우리 그 대한민국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 체제인데 종북 좌파들과 함께 결탁을 해서 이 국가를 권력을 찬탈을 하려고 하는 그런 그 불온한 욕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그 불순한 욕망들이 다 이게 국민들이 볼 때는 다 눈에 보이는 겁니다. 좌파들, 어떤 종북 좌파 또는 극좌 애들이나, 그러니까 그 사회 부적응 또는 사회 불만 세력, 이들이 이재명 씨를 좋아하고 지지하지만 대부분 국민들은 이재명 씨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을 배신하고 지금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데 그거는 어불성설이죠.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을 겁니다. 셰익스피어는 이 작품을 통해서 인간이 야망과 도덕 사이에서 어떻게 갈등하며 그 갈등이 궁극적으로 자신과 타인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초래하는지를 탐구하고 있습니다. 맥베스는 야망이 불러오는 도덕적 붕괴와 그로 인한 비극을 통해 인간의 본성과 도덕적 가치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하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재명 씨뿐만 아니라 한동훈 씨를 보면서 배신의 정치를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검사 시절부터 해서 20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또 대통령이 되어서 법무부 장관까지 이제 시켜주었지 않습니까? 검찰 내에서 어떤 그 나이대로 보나 어떤 그 순서로 봤을 때 또는 능력 면에서 또는 어떤 그 인품 면에서 제가 볼 때는 한동훈 씨가 그 법무부 장관 할 그런 인물은 아니었죠.
그런데 어떤 그 자리가 그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정말 한동훈 씨를 정말 아끼고 그를 그 대통령의 반열에까지 올려주려고 했던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발탁을 해서 법무부 장관으로 이렇게 키워주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법무부 장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그와 더불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정말 국정을 잘 수행해서 성공한 대통령이 되도록 했다면 정말 지금쯤은 굉장히 많은 국민들, 애국 시민들, 애국 국민들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한동훈 씨가 이제 법무부 장관을 직을 이제 그만두고 그 국힘당, 국민의힘당이 어떤 위기 상황에서 비대위 체제를 꾸려야 되는데, 그래서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때 이제 한동훈 씨를 그 신뢰한 나머지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죠. 그 지지를 하죠. 그래서 한동훈 씨를 이제 국힘당의 비대위원장으로 선임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이 한동훈 씨가 어깨 뽕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비대위원장이 되면 당 대표나 마찬가지죠. 그 총선에서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어떤 공천권이 이제 그 한동훈 씨에게 있기 때문에 국힘당을 위한 국힘당이 많은 의석을 차지하는 그런 그 차원에서 공천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씨는 그거를 떠나서 한동훈 씨 그 인맥을 동원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그 한동훈 씨 사심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그 대통령과 각을 쥐고 배신해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굳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경률 씨가 이제 마리 앙뚜아네트 발언을 하면서 엉뚱한 발언을 해서 또 김건희 여사님을 이제 그 어떤 야당에서 어떤 줄기차게 이제 요구하는 그 특검법을 발의해야 된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바라봐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제 대통령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화날 일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한동훈 씨는 제가 볼 때는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과 결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양반이 그 계속 배신의 정치 계속 타락해 간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 총선 그 국회의원 선거 때 이제 자기 정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 했을 때 그 참신한 이미지 또 워딩을 통해서
굉장히 한동훈 씨를 국민들이 그 당시에 지지했던 것은 야당인 그 폭주에 브레이크를 걸면서 굉장히 그 공격적인 태세로 그 이재명 씨와 야당을 이제 공격을 했었잖아요. 그런 시원함, 그런 그 참실함 때문에, 그런 투명성 때문에 그 한동훈 씨를 좋아했는데, 이제는 그 이제 당 대표가 비대위원장이 되어서 자신의 정치를 계속 하게 됨으로써 이제 총선을 말아먹었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당원들이나 국민들은 한동훈 씨를 이제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당 대표가 되었는데, 이제 당 대표가 된 후에 더 큰 권력, 더 큰 당권을 장악하게 됨으로써 이제는 이제 대통령과 맞먹는 그런 권력을 지녔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대통령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그런 스탠스를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정말 그 나라를 위해서 탄핵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그 민주당과 야당 역적 무리들에게 어떤 특단의 조치로 비상계엄을 선포를 했고, 그래서 부정선거를 밝혀내기 위해서 선관위를 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동훈 씨의 이제 배신의 정치가 이제 그때부터 나타나게 되죠. 비상계엄은 위헌이고 불법이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을 즉위를 해제시키고 당장에 끌어내려야 된다라는 워딩을 함으로써 많은 그 애국 시민들 또는 애국 국민들 우파 보수 진영으로부터 이제 왕따를 당하게 됐었죠. 결국은 이제 대통령께서 탄핵 수순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제 기각이 되든 그 인용이 되든 이제 그것이 문제이지만, 이제 한동훈 씨는 어찌 되든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그 대통령에 내려오든 또 직무를 계속 수행을 하든 한동훈 씨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정치 생명이 다 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개인의 어떤 한 사람으로서 한동훈 씨는 강남에 사는 좌파이고 또 부자이고 또 아름다운 악녀인 부인이 같이 있으니까 여생은 잘 지낼 수 있겠죠. 그러나 어떤 공인으로서 또는 정치인으로서 이제는 생명을 다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배신을 하면 철저하게 파멸할 수 있다는 거, 맥베스의 어떤 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우리나라가 금수강산이지 않습니까? 한반도가 정말 그 반도로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약소국일 수 있지만 굉장히 열쇠처럼 굉장히 중요한 지리적 지정학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는데요.
러시아, 중국, 일본, 미국 이런 강대국 틈에서 우리는 잘해서 이 아름다운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정말 산과 강이 있고 정말 풍요로운 땅인데 이곳에서 이 아름다운 땅을 아름답게 지키고 풍요롭게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국민들만 생각하고 나라만 생각하고 민족만을 생각하는 그런 무소유의 정신을 가진 지도자가 이 세상 이 나라를 다스려야지만이 정말 번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한반도가 북한과 남한으로 둘로 쪼개져 나눠진 것도 어떻게 보면 김일성과 또는 김구 이런 그 당시에 탐욕자들에 의해서 저는 어떤 나쁜 욕망으로 말미암아서 이 나라가 쪼개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어떤 권력욕과 지배욕을 위해서 그런 욕망을 달성하기 위해서 김일성은 북한 체제를 또는 공산주의 체제로 만들어서 북한 동포들을 지배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나 다행히 이제 이승만 국부께서 이 나라를 정말 공산주의를 배제하기 위해서 공산주의가 안 되기 위해서 굉장히 힘을 쓰셨던 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하나님이 보호하는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의 국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이승만 대통령께서 왜 위대한 지도자인가라는 것을 이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정말 남한만이라도 자유민주주의 국가 체제가 된 것은 굉장히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 민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반쪽만이라도 이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이 이룩한 이런 번영과 자유스러운 평화로운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을 지키고 또 사랑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런 못된 욕망, 어떤 못된 권력욕, 국민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독재하려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진 탐욕자들에 의해서 이 나라가 지배되어서는 정말로 아니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진노할 것이고 이 나라를, 이 국민들을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벌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준비가 부족한 가운데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은 이제 이렇게 이제 컨텐츠를 올릴 때 이렇게 조금 공부하고 이렇게 해서 많은 구독자들 또는 제 영상을 보는 분들에게 어떤 동기부여가 될 수 있고 어떤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이지만 그 지식들을 심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정보 제공하는 개념에 저도 공부하면서 배우는 그런 입장에서
이제 영상을 조금 그 심도 있게 좀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정말 그 대한민국이 정말 아름다운 나라, 힘이 있는 나라, 선진 국가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람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종북 좌파들에 의해서 어떤 국가 체제가 전복되려고 하는 이런 탄핵 정국을 정말 헌재에 계신 재판관들이 진정한 애국심을 발휘해서 진정한 이 나라의 비전을 생각해서 정말 좋은 판단을 내려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